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너의 마음뿐이다. 그렇다. 인간임으로 있음에 대한 탁월함은 마음이 투사하는 특별함의 환상을 버리고 그저 삶이라는 풍경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평범함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실수하게 되어 있는 인간임에 대해 연민을 갖는 것이다. 당신은 특정한 어떤 대상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인간임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인간임 그 자체를 용서하면 모든 것을 자애롭게 대할 수 있게 된다. 신이나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임으로 존재함의 탁월함인 것이다. 너 인간이야. 어쨌든 살아는 있구나. 한잔해. 어떤 것도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어떤 것에도 과하게 의미 부여할 일이다. 부정적인 것은 우회하다. 인간임에 대한 탁월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됨과 정직함이다. 화장실을 더럽히는 사람보다 화장실을 깨끗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기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 단지 인간적인 배려와 직결된 부분이다. 당신이 섬세하다면 타인을 위하는 것이 신과 당신 자신을 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다.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이 보살펴야 할 동료인간으로 보라. 탁월함은 성격에서도 나타난다. 언제나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그럼 성숙한 척 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고? 너무 한 가지 측면만 갖고 있는 사람은 딱딱하고 재미없다. 때로는 천진난만하기도 때로는 어른 같기도 때로는 타인의 심각함을 유머로 싹 풀어줄 수 있기도 해야 한다. 지금 전체 인류의 평균 의식 레벨이 206 정도. 이제는 정직과 책임, 다정함이 더 우세한 수준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환상적인 멜로 드라마를 충족시켜줄 싸가지 없는데 가끔 나한테만 다정한 척하는 사람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역할인 것이다. 감정주의를 집어치우고 특별함 같은 흥분을 얻길 포기하라. 내가 아는 모든 탁월한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했다. 그것은 또 성공과도 크게 관계되어 있다. 탁월한 사람에게 성공은 그저 부산물처럼 따라온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낀다면 첫째로 할 일은 자신이 그 역할의 매력에 빠져들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돌아보면 당신 자신이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음을 본다. 피해자 모두의 무능한 사람이라는 역할을 해. 그것에 집착하며 마치 그 상태로 어디까지 바닥에 닿을 수 있는지 천천히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시간만 때우고 돈을 받지만 사실상 그를 고용한 사람이 그를 강제로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사랑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탁월한 사람은 시킨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자신이 도울 다른 일이 더 있나 찾아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료 인간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이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대는 자신이 세상의 노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당장 사장이 되거나 건물주가 되면 비로소 편해질 거라 생각해. 근데 너가 아는 게 뭔데?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당신이 건물을 관리해보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언제나 고장난다는 것을 본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깨닫는 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작은 것들 하나에도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다. 변기가 갑자기 막혔어요. 전구가 갑자기 깜빡거려요. 현관문이 안 열려요. 선반이 헐렁거리다 떨어졌어요. 분리수거를 못하겠어요.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당신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책임감을 통해 인간적인 편안함과 자유를 쟁취한다. 영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삶을 특정한 것과 다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똥만 옮기면 되는 파리로 태어나지 않았다. 내 말은 인간 삶의 일상생활에서의 목표와 영적인 진화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내가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장 역할을 한다면
나는 모든 방문객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할 수 있길 기도한다. 또 다시 음악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 옷가게를 한다 해도 거기 오는 모든 손님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패션을 객갈롱 쌈뽕하게 만들어 줘버릴 것이다. 언제나 최대한으로 많은 옷을 팔 수 있길 기도할 것이다. 탁월함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복을 더해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이 대단할수록 또 다른 사람들까지 당신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하도록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은 단지 일에 대한 헌신의 탁월함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길 바라면서 신에게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길 청한다. 그러면 한 가지 일에서도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는 어딜 가든 나이 붉은 과거의 영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본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때나 멋진 몸을 가졌거나 건강했을 때 그때가 자신이 가장 잘 나갔을 때라고 말한다. 그 정도로 성취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쁨. 건강의 충족, 안정감과 만족감 모두 당신의 행복에 봉사하는 것들이다. 집에 누수가 일어나면 백원궁을 불러야 한다. 아플 땐 좋은 의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고통을 완화시켜주거나 해결해주는 의사이지. 단순히 병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껍데기만 의사인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용사의 탁월한 에너지장이 연구하고 시도하고 경험을 쌓게 만들어 결국 당신의 머리카락이 더 잘 펴지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탁월한 피부과 의사의 처방이 그저 약 처방 서비스업을 하는 의사보다 당신의 피부를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탁월함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 비용 지불이라는 것을. 하지만 돈을 내고도 돈 날렸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 많다. 그러니 당신이 요리사가 될 거면 좋은 요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소 같은 기술직 필드에서는 짬이 없는 사람을 꼬마라고 부른다. 기술직은 꼬마들에게 기술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다. 나 또한 꼬마였고 수많은 꼬마들을 봐왔다. 대부분은 하루나 일주일 한 달 안에 도망간다. 저 담배 사올게요 하고 나간 꼬마들이 100명이 넘지만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 꼬마가 상사에게 쓴 소리를 들었다. 야, 오픈 시간이 9시면 적어도 8시엔 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그날 이후로 그 꼬마는 상사보다 일찍 나와서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 그리고 아직 익숙치 않아 어려운 일을 바쁜 시간에 상사가 대신 처리해주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이 다시 해보겠다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능력을 키웠다. 과연 어떤 상사가 그리고 어떤 사장이 그런 꼬마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수 있을까? 성공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을 생각하길 놓아버려라. 탁월함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성공은 식당에서 기본 반찬이 따라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메인 메뉴는 인간 삶 그 자체이다. 자신의 이득과 욕심보다는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진실성 그리고 일에 대한 헌신은 당신이 속한 필드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도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면에 호소한다. 그것이 인간임으로 있음의 탁월함이다.